24일. 네, 저는 공미정입니다. 제가 아까 사실 영상을 다 찍었다가 바깥에서 지금 그 둘레길 쪽, 산 쪽에서 계속 뭔가 그 풀을 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제 소리가 끝날까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치다가 막상 이제 찍어 보니까 소리가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다시 켰습니다. 네, 4월 24일 일요일이고요. 다들 휴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뭐 코로나는 뭐 다 끝났다. 지금 뭐 밖에 나가보니까 길, 뭐 백화점 뭐 이런데 사람들 개의치 않고 다 다니더라고요. 아유, 벌이 왔어요. 네. 어떡하죠? 아이고. 네. 벌이 왔네요. 제가 지금 약간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그 야외에서 찍고 있는데, 이래서 예전에 왜 방송할 때 보면은 야외 촬영이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건가 봐요. 네. 뭐 밖에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뭐 사실은 마스크만 썼을 뿐이지 이제 뭐 코로나는 끝났다고 해서 다 일상을 이제 시작하는 분위기고, 지금 약간 뭐 고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동안 스트레스들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스트레스를 풀려고 뭐 산으로 들로 바다로 지금 많이 나가 계시더라고요. 아까 저의 그 오랜 친구, 아주 친한 친구도 주문진에 지금 대게를 먹으러 갔다고 사진에 뭐 엄청나더라고요. 예. 약간 문여사 잘 먹고 돌아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러웠어요. 자, 오늘 영화 이야기를 이제 함께 해볼 건데요. 아카데미상 상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우리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그 뭐 영화판에서는 어쨌든 여우주연상을 뭐 한 번만에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 수상 자체는 예를 들어서 노미네이트는 되게 많이 됐는데 상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참 여러 부류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이른바 상복에 대한 얘기다. 누군가는 번번이 후보에 오르지만 수상까진 가지 못한다. 또 누군가는 생애 달랑 한 번만 후보에 오른 게 당당 수상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렇다면 누가 단번에 아카데미상의 상패를 거머쥐며 행복해했고, 누가 번번이 고배를 마시며 불행해했을까? 자, 이분 이제 제가 사진 보여드릴 건데 리차드 버튼이에요. 그 유명한 후보에 지명됐지만 수상엔 실패한 리차드 버튼과 피터 오툴. 불행했던 사람으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배우는 리차드 버튼이다. 그는 생전에 이 상을 대단히 갈구했다. 그런데 7번이나 후보에 지명됐지만 수상에 실패했다고 해요. 5번을 결혼했는데 세계 미녀 스타, 정말 예쁜 보랏빛 눈동자가 매력적인 엘리자베스 테일러와는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한 경력도 있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수많은 결혼을 했지만 그중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리차드 버튼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후보에 오른 작품 중 하나인,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약간 깊이 있으면서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영화. 배우들의 연기는 대단했었어요.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등 10여 편에서 그녀와 출연했습니다. 평소에 그는 영화가 연극보다 질 낮은 매체라고 여겼는데 그건 뭐 그 사람의 이제 성향이니까요. 특히 셰익스피어 원작의 연극에서 리차드 버튼은 빛을 발했습니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아름다운 목소리, 그쵸, 중저음의 목소리, 최면적 매력을 가진 대배우입니다. 이 카리스마가 장난 없어요, 정말로. 네. 1925년생으로 59세의 길지 않은 삶을 마감했고요. 2번이나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미녀라는 별명이 늘 따라다녔는데, 미모뿐만 아니라 연기 또한 대단한 경지에 이른 배우였습니다. 좀 전에 벌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쫓느냐고 그냥 다시 찍을까, 편집을 새로 할까 했지만,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추억이고, 그죠? 우리가 생방송, 날 것 그대로의 방송의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소리도 나고 참 좋네요. 단지 이제 좀 약간 그 야외라 그런지 꽃먼지? 꽃가루 알레르기? 저도 생전 알레르기가 없었는데 벌이 또 오고 있어요. 귀 쪽이 좀 약간 이렇게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 어떡해요? 네. 자, 배회를 하고 있네요. 자, 보면, 어이구, 네. 자, 꽃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지금 약간 살짝 꽃을, 어머! 네. 오늘 사고 여러 번 치네요. 꽃꽂이를 좀 해놨더니, 예쁘죠? 네. 벌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녀는 이제 5번이나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라서 버터필드 에잇과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해서 2번 수상을 하면서 결국 얼굴만 예쁜 배우가 아님을 증명했어요. 연기를 상당히 잘했는데, 아역 배우 출신인 그녀가 어릴 때 출연한 래쉬라는 그 강아지 이제 일화였죠. 래쉬 돌아오다, 제인 에어, 노건의 천사 등은 유명하다. 노건의 천사에서 정말 꼬마였는데 정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예쁘고 말 타는 장면은 압권이었어요. 네, 미키루니하고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7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버튼보다 더 많게 8번이나 후보에 올랐으나 역시 아카데미상 수학에 실패한 배우가 바로 피터 오틀이에요. 그 오틀은 첫 후보작이기도 했던 30살 때의 아라비아의 로렌스 1962년작으로 이 순식간에 정말 대배우 메이저 스타로 이어집니다. 2003년에는 아카데미는 명예상을 수상했는데 그는 난 아직도 활동 중이다. 그 멋진 녀석을 정정당당하게 따낼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맺힌 심정을 수레하기도 했습니다. 81세까지 생존을 했어요. 결국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못 받았네요. 여러 번 수상한 배우들은 뭐 그 유명한 캐서린 헵번, 그리고 연기파 배우 다니엘 데이 루이스, 또 프란시스 맥도먼드를 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역사상 누가 가장 여러 번 연기상을 수상했을까요? 과연 단연코 캐서린 헵번인데 그녀는 무려 12번 후보에 올라 4번이나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아직까진 유일무이한 배우입니다. 키가 굉장히 컸었고 각선미도 아주 예쁘고 특히 이렇게 정장? 약간 그 중성화된 남성용 정장 같은 거 이렇게 입으면 대단히 멋져 보였던, 그야말로 지적인 면이 돋보였던 그런 배우였어요. 1933년작의 모닝글로리가 첫 수상작으로 26살 때였는데 두 번째는 34년을 훌쩍 뛰어넘은 1967년작 초대받지 않은 손님에서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스펜서 트레이시와 공연했는데 둘의 인연은 9편의 영화에서도 이뤄졌고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한 걸로도 소문이 난 사이였습니다. 이후 겨울의 라이언, 그리고 74세에 정말 아름다운 그 노년의 모습을 보여준,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줬던 영화 황금 연못에서 수상을 합니다. 심리학 박사이기도 한 헵번은 헐리우드에서 가장 탁월한 여배우 중 한 사람인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헐리우드 스타답지 않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99년에 위대한 여배우 1위로 선정되기도 했던 그녀는 1907년생으로 96세까지 장수했다고 해요. 주연상을 3번 수상한 배우는요, 남녀 각각 한 사람씩 2명인데, 나무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 나의 왼발로 유명하죠. 여우는 프란시스 맥도먼드였어요. 1957년생인 데이 루이스의 첫 수상작은 심한 신체적인 장애를 지닌 불구자 역을 열연해서 강한 인상을 심어준 1983년작 나의 왼발이었고요. 89년작입니다. 두 번째는 There Will Be Blood라는 2007년작, 세 번째는 링컨 2012년작이었는데요. 악명 높을 정도로 역할 선택이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배역의 싱크로율도 상당히 높죠. 그는 지금 65살이니까 앞으로도 수상을 이어갈 기회는 더 있을 것입니다. 이 배우들 사진 제가 편집해서 그리고 이제 프란시스 맥도먼드의 첫 수상작은 1996년작 그 유명한 영화 파고인데요. 이 영화를 감독한 조엘 코엔의 실제 아내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배우들하고 감독들하고의 결혼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는 한국도 그렇죠. 뭐 탕웨이
국제적인 여배우인데 이제 김태형 감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문소리 씨도 남편이 감독이고, 그리고 배우와 배우끼리 결혼하는 사례도 많은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함께 하고 또 정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배역을 소화해내기 위한 어떤 각본의 해석이라든가 이 대화를 통해서 점점 더 이제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우리가 의사들은 의사들끼리도 결혼하고, 뭐 각자 이렇게 방송인은 방송인끼리도 하고 하면서 그 분야에서 그 역할을 이제 비슷하게 맡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도가 높으니까 결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보면은요. 만삭의 몸을 뒤뚱거리며 작은 마을의 경찰서장 역을 기막히게 연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쓰리빌보드 2017년작, 그리고 노매드랜드 2020년작, 뭐 얼마 안 됐죠? 비교적 최신작이 이후의 수상작입니다. 그녀 역시 기회가 또 있을 나이입니다. 요즘은 뭐 다 고령화 시대고 또 100살 넘게들 사는 그런 시대니까요. 위에서 이제 상복이 없는 배우 나무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우도 있어요. 우리가 데보라 카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배우인데 원래는 발레리나가 꿈이었다고 하는데 키가 커서 포기했다고 해요. 6번이나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결국 수상을 하지 못했어요. 수상을 하지 못한 유일한 여배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약간 약올랐을까요? 그 중에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왕가나, 그죠? 율브린너 기억나시죠? 네. 거기서 가정교사로 나왔던 데보라카, 지상에서 영원으로가 있는데 수많은 명작에 출연해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그리고 탁월한 연기를 보여줬는데, 파킨슨병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다가 2007년도에 안타깝게 86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여주는 우리 메릴 스트립,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주연상, 조연상을 함께 수상한 잭 니콜슨과 메릴 스트립, 연기의 신들, 달인입니다. 주연상 2회에 조연상도 한 번 받은 배우도 남녀 한 명씩 있는데 잭 니콜슨과 메릴 스트립인데요. 두 사람은 10번을 훨씬 넘는 후보에 올라서 최다 후보 기록을 갖고 있어요. 1937년생인 잭 니콜슨은 뻐꾸기 등주로 날아간 새, 1975년작,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1997년작에서 주연상을, 애정의 조건에서는 조연상을 탔습니다. 딱 한 번 6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은 여자들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여러 자녀를 낳았지만 결혼을 절대 안 하고 그냥 영리한 독신 생활로 일관한 인물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배우들이 사실혼들이 많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특히 이제 거액의 위자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간단한 계약 관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주로 자녀는 있는데 사실혼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1949년생인 메릴 스트립은 노래도 상당히 잘하죠. 맘마미아에서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정말 반했어요. 아카데미의 여왕이라는 칭호도 있을 만큼 대단하고 출연만 하면 후보에 오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소피의 선택이라는 1982년작과 우리 대처 수상 역할을 한 철의 여인 2011년작에서 주연상을, 또 이에 앞선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연기 대단했죠. 여기서 조연상을 탔습니다. 스트립의 수많은 작품 중 우리에겐 아웃 오브 아프리카, 그죠? 아프리카의 대평원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쵸? 그리고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누구냐면 클린트 이스트우드하고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많은 중년 가정에 네, 아내들이 이런 사랑을 꿈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소설이 먼저 일단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영화였었는데, 어떻게 하룻밤 만에 한 번 보고 딱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에 평생을 못 잊는 그런 일들이 정말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다가, 세상은 워낙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유명했던 영화였다고도 하는데 73세가 됐다지만 그녀의 모습은 앞으로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감독상을 이제 수상한 배우들이 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우디 앨런이에요. 재주가 대단하죠. 아카데미 94년 역사상 동일한 인물이 한 작품에서 주연상, 감독상에 두 부문 후보에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둘 다 수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본업이 배우인 사람이, 그것도 아주 대단한 배우인 인물들이
주연상이 아닌 감독상을 받은 건 참 흥미로운 대목이죠.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말씀드렸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용서받지 못한 자, 1992년작, 또 밀리언 달러 베이비, 우리가 2004년작에서 주연상과 감독상 후보에 올랐어요. 하지만 두 작품에서 작품상과 함께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엄청납니다. 비록 주연상은 놓쳤어도 배우, 감독, 제작자 등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대표적 인물이고요. 지금 92세인데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정말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연륜이 막 몸에서 막 철철 녹아 흘러요. 네, 바로 영화계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가 출세를 시작한 건 바로 마카로나 웨스턴의 효신, 바로 그 유명한 영화, 서부 영화, 남자분들 되게 좋아하죠. 황야의 무법자, 1965년작이었습니다. 1961년 초원의 빛으로 데뷔한 워렌 비티는 내일을 향했어라. 네, 1967년작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죠. 벅시, 1991년작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요. 유명한 배우인 그가 주연상이 아닌 감독상을 받은 작품은 바로 1981년작 레이즈라는 영화였어요. 그가 이제 제작, 각본까지 이제 1인 사역을 했다고 하고요. 그 에너지가 워낙 넘치는 분이에요. 바람둥이로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미국 정치와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아주 매우 효과적으로 묘사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바람둥이로도 유명한 그는 이제 여배우, 굉장히 예쁜 배우죠. 아네트 베닝하고 결혼해서 꼼짝 못하고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네 자녀를 낳으며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현재 85세라고 합니다. 또 잘생긴 배우 케빈 코스터너는 그가 제작, 감독, 주연한 그 늑대와 춤을 유명했죠. 그걸 왜 이름 짓는 거 유명했었어요, 우리 때. 그게 이름이잖아요, 인디언. 90년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탔고요. 하지만 주연상은 놓쳤고 그 많은 히트작 중에서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는데 되게 막 우리가 골든 라즈베리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영화 형편없어 하고 평론가들이 이제 말한 그 워터월드, 거기 보면 이렇게 발에 지느러미 물고기 인간이잖아요. 전 재밌었어요. 워터월드와 포스트맨은 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호주 출신인 그 멜 깁스는 뭐 재주꾼이죠. 브레이브하트 1995년작을 제작, 감독, 주연해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연상 후보엔 끼지 못했고요. 매드맥스와 리셀 웨폰, 또 그 두 시리즈는 흥행에 대성공을 거두면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배우, 바로 배우 겸 감독 우디 앨런, 그리고 순위 이제 그 일화로도 좀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시 최우수 작품상을 탄 애니 홀, 1977년작을 감독, 주연해서 두 부문에서 후보에 올랐지만 감독상만 수상을 했어요. 각본가로도 유명하고 그는 자신이 만드는 거의 모든 영화에서 세 분야를 다 담당하는 재주꾼입니다. 그 애니홀 역시 그가 각본상까지 수상한 작품이고, 미어 페로우와 이혼한 후에 우리의 그 한국 입양아 아내 순이 프레비는 이제 한국계 여성으로 나이 차이가 꽤 많습니다. 이외에도 존 휴스턴은 이제 배우로서 활동하면서 시에라 마드레드의 황금 1948년작, 그리고 거기서 감독상과 각본상을 받았고요. 리처드 애튼버러 역시 여러 영화에 출연한 배우이기도 한데, 이 간디라고 유명한 영화죠. 1982년작을 제작, 감독, 작품상,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카데미상 94년 역사에서 아직까지는 감독상과 주연상을 둘 다 받은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 그건 앞날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애 딱 한 번 후보에 올라 수상한 행운아, 바로 찰턴 헤스턴이라는 정말 마초 같은 배우인데요. 여러 번 후보에만 오르고 수상에 불발된 배우들 얘기를 했는데, 위에서는 그렇다면 생애 딱 한 번 후보에 오른 게 바로 수상으로 연결된 행운아들, 과연 누굴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은 찰턴 헤스턴, 그리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역작인 그 배너 1959년작, 또 12개 부문 후보 중 11개를 수확한 기록도 갖고 있는 영화인데, 11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하나도 건지지 못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컬러 퍼플 1985년작에서는
그 영화는 아주 이제 대조적이었습니다. 네. 레이 밀란드는 잃어버린 주말 1945년작에서, 데이비드 니브는 세퍼리 테이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배우 이름들이. 1958년작, 브로데리 크로포드는 모두가 왕의 부하들 1949년작, 그리고 데머리스타, 우리 이제 유명한 율브리너는 왕가나, 아까 데보라 카랑 함께 주연했던 1956년작, 또 만년 조연이었던 정말 특이하게 생긴 어네스트 보그나이는 마티, 또 리마비는 이제 서부 영화에 많이 나왔었는데, 캣벨로우 1965년작, 그리고 마이클 더글라스, 그죠? 올 스트리트 1987년작, 또 흑인인 이디아민에서도 아주 인상적인 역할을 보여줬던 포레스트 휘태거, 라스트 킹 2006년, 크리프 로퍼트스는 차리 1968년작, 그리고 흑인 여우, 우리 정말 메소드 연기를 보여줬던 할베리는 몬스터볼, 또 기네스 펠트로는 섹스피어 인 러브에서 그 첫 타석 싱글, 그냥 뭐 바로 연기하자마자 홈런을 쳤습니다. 이들 중 아직도 현역인 경우는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자 배우들에 비해서 젊은 나이에 수상하는 이제 여자 배우들이 좀 흔한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여자들의 전성기라 그러잖아요. 적어도 방송을 했지만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시면,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앵커가 남자이면 이제 여자 아나운서들은 주로 뭐 30대, 20대 뭐 중후반 이렇고, 남자들은 뭐 40대, 50대 이렇게 약간 배역들을 그렇게 해요. 좀 이해는 잘 못하겠어요. 여자들의 전성기가 이제 역시 젊고 파릇파릇할 때 예쁜 나이라 그런 것 같은데, 조디 포스터는 피고인과 양들의 침묵에서 2번이나 여우주연상을 받았고요. 각각 26살 때, 그쵸? 지금 26살이면 아기잖아요. 29살 때였습니다. 20대 시절에 2회 수상은 아직까진 그 대목에선 기록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이제 2번 수상했는데, 버터필드 에잇이 그 28살 때래요. 한창 예쁠 때. 그리고 4번 수상의 기록을 갖고 있는 캐서린 헵번도 첫 수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6세. 또 비비안 리는 2번 수상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역시 26살 때였고요. 로마의 휴일 오드리 헵번과 또 의혹의 존 폰테인은 24살. 리즈 위더스푼, 금발은 뭐 너무의 이런 영화에 나왔었죠. 29살 때 앙코르에서 수상을 했고요. 기네스 펠트로우가 섹스피어 인 러브에서 주연상을 받았을 때는 26살 때로 소피아 로렌이 두 여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퍼니걸에서 수상한 것도 바로 26살, 같은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지저벨 등으로 2번 수상한 베티 데이비스는 27살 때와 30세, 그리고 잉그리트 버그만 유명하죠. 2번 수상 중 첫 번째 가스 등은 29살 때였다고 해요. 그리고 힐러리 스웬크는 25살 때 소녀는 울지 않는다에서 수상했는데, 30살 때 클린트 이스트우드 제작, 감독 주연의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 또 한 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뭐 주연상 2번 수상한 왕년의 배우 올리비아 드 하블란드는 30살, 또 33세에 수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수상한 배우들도 많지만 열심히 연기했고 탈만한 배우였는데 이렇게 수상을 놓친 그런 배우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오늘 약간 야외에서 했고 꽃 잠깐 보실까요? 예쁘죠? 네. 좀 날씨가 이제 점점 이제 초여름이에요. 여름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일교차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좀 약간 여건은 안 좋았지만 시끄러웠지만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외에서 한번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